제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을 포함해 총 175석을 얻었습니다. 제21대 총선 180석보다는 못하지만 조국혁신당 등 법안 추진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야권 의석을 포함하면 190석에 가까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비례정당 포함 고작 108석으로 참패했습니다. 제21대 총선 103석보다 5석을 더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정권 심판론은 선거의 핵심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나 총리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오히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며 야당 심판론을 부각하는 등 정권 심판론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해서 심판하겠다는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한 선거. 그럼에도 이번 총선 결과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1987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170석 이상 얻은 건 21대와 22대 단 2번뿐입니다. 승리했다고 해도 원내 제1당이 얻은 의석수는 150석이라는 과반수 의석을 조금 넘은 승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이자 취임 2주년입니다. 이제 취임 700일을 넘긴 아직 3년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기에 중간평가 성격이 조금은 희석되지만 국민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7번의 정권 중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인 적은 없었습니다. 최초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어야 하는 윤 대통령은 야대가 아닌 거야를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지 않고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정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야당 협조 없이는 예산 처리마저 불가능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취임했지만 임기 중 치러진 총선 또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통해 여대 야소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여권이 180석이 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에서 출발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풍파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 전 탄핵 역풍이 휘몰아치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기사회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대 야소를 물려받았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며 여소야대 상황에 몰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2000년 총선에서 야당에 패배했으나 총선 이후 야당 의원 빼오기 등으로 여대 야소로 개편해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덕에 시달릴 정도로 낮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등 지지율이 40%를 넘는 시기도 있었으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크게 요동치며 누가 나오도 이긴다는 정권 심판론이 거셌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까스로 승리했습니다. 2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득표 격차는 24만 7천 표로 0.73%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 여당은 157만 표 차이로 크게 졌습니다. 이 차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가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 속 어렵게 승리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했어야 하는데 그는 반대였습니다. 마치 왕인 양 국민 위에 군림했습니다. 소통에 능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청와대까지 나왔으나 역대급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을 넘어 탄핵까지 시키겠다는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이를 희석시킬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가능성도 낮고 국가 미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메가서울 공약만으로는 거센 정권 심판론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겠다는 감정적 투표가 아니라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줄 정책이나 비전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건 2조 심판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윤 대통령은 전국 곳곳을 다녔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음에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써야 하는 내용이 많았고, 안 그래도 부족한 세수를 더 줄이는 감세 정책도 존재했습니다. 마치 유전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많은 돈을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말 그대로 속빈 강정처럼 공감도 신뢰도 부족했습니다. 심판론을 심판론으로 맞서고 실행 가능성이 낮은 공약과 정책 남발의 결과는 총선 폭망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명실상부한 윤석열 정부 2인자였습니다. 정부 출범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은 많은 시간을 함께한 검사였습니다. 아무리 국힘이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무 개입 의혹을 받았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표는 너무 자주 바뀌었습니다. 총선 전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대통령 핵심 측근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 총선을 진두지휘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거센 정권 심판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평생을 검사로만 지낸 이가 아니라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 당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의 탐욕과 심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한동훈 전 장관은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운동권 청산이나 이존 심판론, 범죄자 국회 입성 방지 등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유권자에게 아무런 어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을 어느 정도 낮췄지만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권위적으로 살아온 그가 총선에서 크게 졌다고 바뀌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입니다. 향후 3년의 대한민국은 어떠할까요? 다음 대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대통령을 향해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처럼 극한 대치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지난 국회처럼 여당이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다양한 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국회로 넘어간 법안들은 국힘 안에서 이탈표가 생기지 않아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다릅니다. 야권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국힘 내부에서 8표의 이탈만 생겨도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야권 200석은 막았지만 언제든지 그에 못지않는 현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총 3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개혁신당은 중도보수를 표방하지만 반윤석열 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탈로 어부지리로 한석을 얻은 새로미래 역시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도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의 핵심 슬로건입니다. 총선 대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처럼 행동한다면 3년은 너무 길다는 메시지가 전국 광장에서 메아리 칠 수 있습니다. 입법 권력을 야당에게 크게 내줬다고 해도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인사권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식물 대통령의 모습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위해 새로운 인물로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을 구성하려 하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지만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내 삶이 크게 변하지 않듯 국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내 삶이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낮지만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기초가 되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비상식으로 얼룩진 지난 2년의 모습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까지 봄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콘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